여러분,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5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골밀도가 이미 위험한 수준에 떨어지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통증이나 넘어진 적도 없고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걸어 다니다가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뼈가 부러지는 일이 매년 수많은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망하는 분이 7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 골다공증의 원인과 95%가 모르는 뼈를 갉아먹는 습관, 약이나 보충제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칼슘 하나만 잘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진짜 원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뼈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대부분 칼슘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50점짜리 답이에요. 뼈를 이루는 중요한 영양소는 5가지나 됩니다. 칼슘, 인, 콜라겐,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예요. 이 5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뼈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뼈를 고층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철근으로 골조를 세우죠. 그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철근으로 뼈대를 짜고 나면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굳히는데요. 여기에 붙는 시멘트가 바로 칼슘과 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멘트는 저절로 공사 현장에 도착하지 않겠죠. 레미콘 트럭이 실어다 날릴 겁니다. 이 레미콘 트럭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이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인 시멘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확히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접착제, 이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실제로 짓는 일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는 두 종류예요. 새로 만들어주는 조골세포,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입니다. 왜 굳이 뼈를 부수는 세포까지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건물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은 낡아서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하잖아요. 우리 뼈도 똑같습니다. 오래된 부분을 적절히 부수고 다시 새로 채우는 과정이 평생 반복돼야 튼튼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사람은 28살에서 32살 사이까지 뼈의 밀도를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균형을 유지하다가 대개 한 47세부터 53세쯤이 지나면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새로 채워지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오는 거죠. 재료가 부족하거나 일꾼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 안에 금이 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자재를 아끼려고 철근을 빼먹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다공증이 걸린 뼈가 딱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이 병은요, 여성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골다공증 유발률이 남성보다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은 뼈가 칼슘을 흡수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고 뼈에서 칼슘이 슝슝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폐경 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골밀도가 매우 빠르게 떨어지는데도 본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남성이 안심할 수 있는 건 또 절대 아닙니다. 남성은요, 여성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는 꾸준히 약해지죠. 게다가 오랜 흡연, 잦은 음주, 부족한 운동, 불균형한 식사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 남성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위험군이라는 걸 모른 채 지내다가 문제가 터진 뒤에나 깨닫는 경우가 흔한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야기, 뼈에 좋은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재료, 칼슘, 인,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들이 핵심인 거죠. 첫 번째,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료이고, 유제품에 든 칼슘은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우유를 소화하기 힘드신 분들은 치즈나 요거트 같은 가공 유제품도 좋고요. 멸치도 훌륭한 대안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산하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무려 22년 동안 9만 6천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나이 든 후에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남성의 경우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마신 그룹에서 골절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유를 과도하게 마시는 이 습관은요, 다른 건강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스웨덴에서 6만 천여 명의 여성을 13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요, 하루 4잔 이상 우유를 꾸준히 마신 여성이 2잔 미만으로 마신 여성보다 난소암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났고, 하버드 의대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2.5잔 이상의 우유를 마신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이 34%나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보충이 중요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뼈만 생각해서 우유를 무작정 많이 마시는 건 다른 쪽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정량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칼슘은 가능한 한 음식으로 채우는 게 좋아요. 과도한 칼슘 보충제는 뼈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연구팀의 논문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관상 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15%나 더 높았다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뼈를 지키려다가 심혈관을 해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껍질째 먹는 작은 새우와 해산물, 그리고 두부와 콩류입니다. 마른 새우나 뱅어포처럼 껍질과 함께 먹는 작은 해산물은요, 늘 식탁 위에서 조연처럼 취급받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칼슘 공급원이에요. 다만 너무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오히려 칼슘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리니까 죽에 넣거나 곱게 갈아서 두부 위에 살짝 뿌리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와 콩류는 부드럽고 소화가 편해서 어르신들 식탁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요. 칼슘뿐 아니라 뼈의 골조 역할을 하는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두를 말린 푸른입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나 변비 개선용으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183명의 여성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50g에서 100g, 그러니까 대략 5개에서 10개 정도의 푸른을 1년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골 감소증이 예방되는 효과가 확인이 된 거예요. 반대로 평소대로 식사한 그룹은 골밀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푸른에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100g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K의 92% 정도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하루 5개 정도의 푸른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또와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식품입니다. 발효시킨 콩은 특히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이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발효 콩에는 비타민 K2도 풍부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착 붙도록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이 폐경 상태를 만든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일반 콩을 먹인 쥐는 골밀도가 1.88배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청국장을 먹인 쥐는 무려 3.9배까지 증가해서 정상치의 88%까지 골밀도가 회복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동물 실험이라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루 50g 정도의 낫또나 청국장을 꾸준히 챙기시는 건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에요. 오메가3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연구팀이 50대 여성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를 하루 8g 이상 꾸준히 섭취한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2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가 뼈에 좋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 그리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활성화시키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선에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이 들어갈 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달걀 노른자와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 그리고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식탁에서 자주 빠지는 재료지만 천연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제공해주는 고마운 식품이에요. 버섯은 햇볕에 살짝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올라가고, 녹색 채소는 칼슘 활용을 돕는 성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는 데치거나 살짝 삶아서 드셔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어떤 기적의 식품 하나가 아니라 이 작은 조각들을 매일 식탁 위에 골고루 올리는 꾸준함이에요. 이번에는 반대로요. 여러분의 뼈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는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지면서 간이 센 음식, 젓갈, 장아찌, 마른 반찬에 더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은 그저 혈압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뼈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이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칼슘 챙긴다고 열심히 먹어놓고 다른 손으로는 그 칼슘을 흘려보내고 있는 셈인 거죠. 문제는 이게 당장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끼 짜게 먹었다고 다음날 뼈가 약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사가 몇 년간 쌓이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를 무해하다고 여기는 습관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한 캔이 문제입니다. 탄산음료는요, 몸이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식을 흐트러뜨리고 칼슘을 흡수하고 붙잡아두는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캔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이면 7캔, 한 달이면 30캔입니다. 뼈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리듬에 반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두 잔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피곤할 때마다 혹은 졸릴 때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커피가 해결책이 되어버리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칼슘을 흡수하고 붙잡아두는 과정이 예전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물을 덜 마시고 잠도 얕아지고 그래서 다시 피곤해지고 커피를 더 찾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 이 모든 게 겹쳐서 뼈에는 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간이 다른 일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비타민 D도 간에서 합성된다는 점이에요. 자연히 몸속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의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으로 칼슘까지 함께 빠져나가 버려요. 흡연은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뼈에 필요한 혈액과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부수는 파골세포 둘 다 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술과 담배는 대개 불규칙한 식사, 부족한 수면, 줄어드는 운동량과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뼈 입장에서는 겹겹이 불리한 환경에 놓이는 셈이에요. 이 네 가지 습관의 공통점은요, 전혀 무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얼굴로 매일 우리 곁에 있어요. 짭짤한 반찬 하나,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허전함을 달래는 커피 한 잔, 하루를 마무리하는 술 한 잔. 하나하나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여서 생활 방식이 되면 뼈는 가장 먼저 조용히 그 대가를 치르는 곳 중에 하나가 됩니다. 칼슘 보충에 대해서도 꼭 짚어드리고 싶은 원칙이 있는데요.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해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슘은 보충제보다는 가능한 음식으로 채우는 게 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더 안전해요. 비타민 D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부족한 채로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칼슘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이 그 칼슘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해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몸속에서 합성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분이 특히 취약합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요, 조사 대상자의 약 73%가 비타민 D 결핍으로 확인됐을 정도예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400에서 800 IU 정도 권장이 되고요. 이를 제대로 합성하려면 못해도 하루 두세 시간 정도는 햇빛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쬐는 건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이에요. 유리가 합성에 필요한 빛의 일부를 막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선크림이나 모자로 온몸을 가리고 나가시면 그것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은 때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신경 써서 햇볕을 쬐셔야 됩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인데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로 근력 운동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더 커지죠. 뼈도 원리가 비슷해요. 꾸준히 체중 부하 자극을 줘야 뼈가 그 자극에 반응해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2023년 미국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하체 근력과 전체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골밀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미국 보건복지부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는데요. 계단 오르기, 맨몸 스쿼트, 빠르게 걷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솔직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강하게 운동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뼈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몸을 지나치게 숙이는 동작이라든지 척추에 큰 압박을 주는 동작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나이의 몸은 과격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안전함을 원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낙상 예방,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낙상은 밖에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전선 하나에 걸려서 문턱 하나에 발이 걸려서 큰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 다니는 길에 조명을 충분히 밝혀두고 바닥에 어지럽게 물건을 두지 않는 거. 이런 작은 정리 하나가 값비싼 보충제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65살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를 꼭 챙겨주세요. 폐경을 지난 여성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예전에 큰 낙상이 아니었는데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골절을 겪은 분이 계시거나 평소 마른 체형이시거나 오랫동안 식사량이 적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이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약이나 주사 처방을 받는 것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리부터 살펴봤어요. 뼈는 칼슘, 인, 콜라겐, 비타민 D, 비타민 K 이 5가지 재료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부수는 파골세포 이 두 일꾼이 균형을 이뤄야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보통 47살에서 53세를 지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성분들은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5배나 높은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뼈를 채워주는 음식으로는 6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우유, 멸치 같은 칼슘 식품은 좋지만 과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껍질째 먹는 작은 새우와 두부 같은 콩류, 의외의 복병이었던 푸른,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좋은 나또와 청국장, 칼슘 흡수를 돕는 오메가3 생선, 그리고 달걀 노른자와 짙은 녹색 채소까지 이 6가지를 골고루 식탁에 올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뼈를 조용히 갉아먹는 4가지 습관도 짚어봤죠. 너무 작게 먹는 거, 무해해 보이는 탄산음료, 지나친 커피, 그리고 음주와 흡연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하나같이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매일 쌓이면 칼슘을 소리 없이 몸 밖으로 흘려보낸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리고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 나눠서 먹는 게 좋고요.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채우는 게 혈관 건강에 더 안전하다는 거. 비타민 D는 하루 2~3시간 정도 직접 햇빛을 쬐어야 제대로 합성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집안의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을 정리하는 낙상 예방까지가 오늘 예방법의 전부였어요. 마지막으로 65살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골밀도 검사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선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주름이 세월과 함께 자연스럽게 생기듯이 뼈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지만 주름은 겉모습을 바꾸는데 그치는 반면에 약해진 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낼 수 있어요. 혼자 걸을 때의 자신감, 손주 하나 했을 때의 기쁨,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의 자유로움, 이 모든 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저는 지난 7년간 건강식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과학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실제 근거를 갖고 있는 정보인지, 어떤 이야기가 그럴듯하게만 들리는 이야기인지 구별하는 게 직업적으로도 몸에 밴 습관이 됐어요.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해요. 저희 부모님들 때문인데요. 제가 연구를 위해서 매일 수많은 논문과 성분표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제 부모님께는 뭘 챙겨드려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자료를 찾고 정리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채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분야 영상들 보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사람이 직접 검증하지 않은 AI가 그럴듯하게 짜맞춘 정보들이 너무 쉽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거 없는 통계, 출처도 불분명한 연구 인용, 클릭만을 노린 자극적인 문구들요. 저는 그런 정보가 특히 부모님 세대처럼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만큼은 다르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 논문을 찾아 읽고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려고요. 화려한 문구나 자극적인 제목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담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채널의 첫 영상이라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두셔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영상 많이 많이 준비해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